이번에는 배우 혜린님의 쌈동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44억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아마 10대 중반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오늘 야외 한복판 나와 있는데 지금 네. 이게 어딘가요? 오늘은 지금 역삼역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화된 건데요. 배우 혜린님의 건물이 기사화돼가지고요. 그 건물을 보러 갑니다. 이른 아침이거든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요. 근처 카페에서 신문 보면서 글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이런 식으로 신문하고 글 쓰시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신문 보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 대학병원에서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상대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흡연을 전혀 안 하신 분이 75%, 술을 거의 안 마신 분이 75%, 그리고 뭐 고혈압이나 당뇨 등등 병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거를 이제 치료하면서 살아가시고 일할 때 행복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자고 이제 그런 통계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신문 이렇게 줄 치면서 읽고 그러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지금 역삼역 북동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여기가 역삼역 1사분면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제 마지막 직장이 KB자산운용이었는데 KB자산운용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25층 건물이고요. 토지는 이제 약 1100평, 그리고 연면적이 2만 평이나 되는 엄청 거대한 건물입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건물인데 네,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아마 한 억 정도 될 텐데요. 한때 이제 금리 급상승하기 전에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8천억을 육박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KB자산운용에서 연기금들이나 보험사들 돈을 받아서 펀드로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의 공간을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항상 이 테헤란로 지나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네. 이런 대로변에 있는 빌딩 임대료는 얼마일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네,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에 수십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억이요? 예. 네, 그럼 이제 혜린님 건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알루미늄 루버 소재를 썼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게 이제 철제 그 스터드라는 소재인데 저 소재를 쓰면은 당시에 공사비를 한 7,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 건물을 왔던 적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참고하려고 한번 예. 조사차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터드의 단점은 나사 그 볼트 있는 그 부분이 녹이 슬어서 시일이 지나면 안 예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 스터드 소재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3년이 된 시점에 현재 보니까는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스터드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조명도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만 더 가면요 해리님의 건물이니까요. 자, 보러 가시죠. 네. 이 건물입니다. 역삼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한번 보시죠. 와, 잠시만요. 건물이 진짜 몇 층이에요? 한 4층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건물은 보이신 대로 4층 맞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이고 대지는 한 70평이 조금 넘고요. 연면적은 이제 15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이쪽이 역삼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삼역에서 동북으로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 역삼역에서는 도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역삼역에서는 한 600m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 9분, 10분? 10분 조금 덜 걸릴 것 같습니다. 되게 가깝네요. 네네. 건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을 150%밖에 못 써요. 용적률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건요 지상층 기준으로 얼마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 뭐 용적률이 150%라고 치고 100평이라고 치면요 15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0평, 50평, 50평 그렇게 3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5평, 50평, 50평, 25평 이렇게 해서 이제 4층으로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분모가 토지 면적이고 분자가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총 몇 평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는 지금 토지가 70평 조금 넘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한 15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건물 부수고 이제 새로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다.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2020년 12월에 44억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준공은 22년 5월에 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그러면 새롭게 2년
번 정도 거쳐서 하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마 명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런 거 신축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1개월,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반년 정도는 임차인 내보내는데 쓰고 1년 정도 공사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70억대 중반일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그러면 지금 거의 30억을 번 거네요. 44억이 75억이 됐다면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공사비가 10억 넘게 들어갔을 테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보존 등기비, 이자비, 뭐 명도비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수익이 뭐 그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노출 콘크리트하고 커튼홀하고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연면적이 150평인데 주차 공간을 아예 그냥 5개를 놨더라고요. 연면적 150평 정도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최소 주차 면적 4대만 이제 설계를 해도 되는데요. 이제 5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1층은 필로티로 다 띄워버렸습니다. 1층에는 뭐 근생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1층은 주차로 할애를 하고 위에를 사무 공간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마케팅 회사가 전체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 공간에 빛이 들어야지 아무래도 임차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파는 거를 썬큰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니까는 이제 썬큰을 파가지고 지하에도 이제 빛이 들어오게 아주 잘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계단 같은 경우는요. 일부를 이제 연면적에서 빼줘요. 그래서 빠진 연면적을 이제 꼭대기층에다가 더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직통 계단이 있으니까 2층만을 쓰려는 임차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얼마 공사비가 들까요? 아마 혜리님은 제 생각인데 10억 초반에 공사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은 뭐 한 16에서 18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비싸네요. 네, 공사비가 거의 뭐 최근 3, 4년 사이에 80%에서 1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에요. 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90평, 연면적 204평, 2003년에 준공한 건물이더라고요. 좀 오래됐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약 대지만 봤을 때 대지 평당 약 1억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총 얼마에 거래된 거예요? 9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혜리님 건물하고 역삼역에서의 거리는 비슷한데요. 둘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둘 다 이제 코너 건물이긴 한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8m, 8m나 아마 10m, 10m 도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시성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혜리님 건물이 공시지가가 한 3,600~700만 원인데 여기는 한 4,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사에서 혜리님 건물을 75억이라고 본 이유를 이제 거의 이제 평당 1억으로 본 건데요. 아마 이 건물 거래 사례라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근처에 거래된 건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혜리님 건물은 신축이지만 위치는 조금 떨어지고, 이 건물은 더 구축이지만 위치는 더 좋고, 똑같이 일종이고 코너고 하니까는 아마 비슷하게 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빌딩마다 불과 한 블록 차이인데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뭐 한 블록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랑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 바로 옆에 있는데. 왜냐면은 이 건물은 코너고 도로가 크잖아요. 저 건물도 코너기는 한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저로 쭉 나가면 테헤란로고 이쪽으로도 길이 뻥 뻗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작은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게 지하 공간은 안 보이잖아요. 지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지하를 한 개 층 파느냐 두 개 층 파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고요. 자주식 주차장이냐 기계식 주차장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되어 있는지 합쳐져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럼 대표님은 발품 오시면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그 건물의 위치하고 그 건물의 물리적인 컨디션을 봅니다. 물리적인 컨디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건물 외관 디자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출입구는 어디 있고, 주차장은 어떤 상황이고, 주차장 대수는 몇 개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물엔 지금 주로 어떤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 3층은 사무실이고 4층에는 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혜리님 건물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수선이 필요한데요. 아예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다시 시멘트를 칠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코너 건물인데 이쪽 면은 이제 잘 보이는 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면은 이렇게 좀 저렴한 외관,
아니면은 두 면만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이제 과거 사진을 보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연면적 204평에 주차 7대니까요. 여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의 한 연면적 30평당 주차 한 대니까요. 되게 많은 편입니다. 주차장은 면적에 한해서 본인이 맘대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정 허용하는 최소 면적은 일단 갖춰야 되고요. 그 이상 하는 거는 자유인데요. 타대문 안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장 대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또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개의 건물을 봤는데요. 부동산, 특히 건물이라는 거는 진짜 지도상으로는 똑같을 것 같은데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제 먼저 이제 손품을 팔아서 이 가격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이 건물을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거래 사례 이런 건물도 가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산운용사에서 한 12년 동안 그런 아까 보여드린 SI 타워 같은 거 그런 것도 매수해서 관리해보고 매각하고 이런 걸 해봤고, 지금은 이제 이런 조그마한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사서 신축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해봤고, 이제 건물을 정말 수백 개 수천 개를 봤기 때문에요. 그래도 건물에 대해서는 꽤 아는 편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